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너리스탁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시장이 정말 안 좋았죠. 막 엄청난 폭락은 아닌데 종목별로 보면은 정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SG증권이 지금 던진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하한가가 7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내려간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흔들려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제가 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다 얘기를 여기서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요거 방송 끝나면 공개 방송을 또 엽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이 박스권 조종장으로 들어갔다. 이건 너무 쉽거든요. 그걸 보는 거는 5일선 이탈. 그래서 아침에 전략을 금요일 날에 줬던 거예요. 금요일 날 전략을 보면 코스피 5일선 조정, 박스권 조정 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죠. 왜냐면 테마주는 또 움직이거든요. 어쨌든 시장 얘기는 좀 잠시 뒤에 얘기를 말씀을 좀 더 하도록 하겠고, 자, 노란 톡방 지금 열어놨습니다. 지금 밑에 하단에 보이는 노란 톡방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잠시 열었다가 방송 끝나면 또 닫을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란 톡방에서 이따가 유튜브 방송으로 또 진행을 하는 공개 방송에서는 또 김혜원 아나운서와 함께 또 이 시장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은 정말 그러면 도망쳐야 되는 시장인 건지 아니면 또 떨어졌다가 또 다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인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장 한마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입니다. 자, 시장이 이상하다고 제가 이미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럼 뭐가 이상하냐? 유럽 시장은 크게 안 빠져요. 자, 근데 제가 금요일 날에 박스권 조정장이다, 5일선 이탈 조정이다라는 표현을 금요일 날 썼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면 사실 목요일도 5일선 이탈은 맞았어요. 근데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국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건 목요일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에서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목요일 날 4월 20일 목요일 날이었는데 꼬랑지를 달았고 종목들도 괜찮았어요. 최근에 테마주들 보면 방산주 움직였죠. 그다음에 원자력 테마, 전력 설비 이쪽 관련주들 급등했었죠. 뭐 적당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을 했었죠. 그렇죠?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계속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흔들었다가 또 급등했다, 흔들었다, 급등했다. 그러다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급등세가 나왔고 막 상한가 막 2개 들어가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나머지도 막 폭등을 하고 거기다 자동차 부품주 움직였죠. 지난주 그리고 또 방산주가 움직이면서 원자력도 움직이면서 뭐가 움직이면 사료주들, 그렇죠? 음식 업종들 이쪽 애들 움직이다가 오늘은 보니까 또 자동차 부품주를 비롯한 또 태양광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애들은 되게 잘 움직여요. 근데 이게 대다수가 1200개가 올라가고 200개가 내려가면은 이게 정말 체감이 좋은 장인데 하필이면 올라가는 거는 200개 안에 속하는 그 안에서도 급등하는 거는 한 50개밖에 안 되고 1200개 종목은 지난주도 아마 금요일 날도 1200개 이상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000개 이상 빠지는 흐름들이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테마주는 계속 급등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최근에서 계속. 그래서 테마주 매매 장세는 계속 돼요.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 시장이 이상한데 일단 5일선 이탈 나왔던 거는 요부터 얘기할게요. 금요일 날 5일선 이탈이 나왔죠. 아침부터 5일선 이탈이 나와서 아침에 금요일 날 지난주 투자 전략 자체가 5일선 이탈 조정, 그다음에 박스권 조정 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움직일 거고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으로 움직이는 거.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방산주라든지. 근데 이게 또 왜 지금 어려웠냐면 테마가 예전에서는 한 번 움직이면 그래도 며칠은 더 갔거나 오래 가면은 1, 2주 정도는 올라갔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테마주로 움직이더라도 다시 원래 움직였던 테마가 한 일주일 조정받으면 또 움직이거나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한 5년 전, 7년 전에 제약주하고 바이오하고 IT.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제약주가 조용하고 떨어져요. 그러다가 제약주가 막 급등하고 움직이면은 IT가 또 조정을 받고
이게 하루 만에 나올 때도 있고 일주일마다 나올 때가 있고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면서 어쨌든 또 움직이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쉽죠. 움직이는 걸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놀면 돼요. 반도체가 막 움직이면은 그 안에 놀다가 급등하는 거 못 잡았어. 그러면 다른 거 잡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이 막 상한가를 갔네, 주성엔진 상한가를 갔네. 그러면은 DB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안 움직인 거 그냥 뭔가를 차트 보고 들어가서 그럼 뭐라도 수익이 나오고 뭐 이런 흐름들을 이제 짝짓기 매매 내지는 이제 순환매라 그러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또 올라가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그 바이오가 막 움직이고 이런 흐름들이 5년 전, 7년 전에는 자주 있었던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흐름들은 갑자기 엔터주 움직였다가 게임주 움직였다가 사료주 움직였다가 방산 움직였다가 또 2차 전지 움직였다가 조선주 움직였다가 또 철강주 움직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굉장히 정신도 없지만 참 매매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흔들리면서 종목들이 적당히 빠지는 게 아니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서부터 해서 종목들이 특히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니까 좀 많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보면서 하림주주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 보면서 오늘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을 보면서 오늘 이거는 지금 좀 쉽지는 않겠구나. 개인 투자자들이 확실히 공포를 많이 먹고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장입니다. 하한가 갔던 애들 성광,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세방, 다우데이터,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이렇게 종목들이 오늘 하한가 들어간 종목들인데 갑자기 들어갔죠. 딱히 큰 악재도 없다라는 기사가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림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세방을 갖고 있거나 다우데이터, 삼천리 이런 거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자다가 갑자기 봉창 두들겨 만든 그런 이제 격으로 그러니까 딱히 악재가 없는데 SG투자증권에서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 근데 대다수 종목들이 빠졌어요. 지금 코스닥 1,200개 넘게 이제 하락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대에 있는 시장은 맞아요. 그리고 테마가 안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테마가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서는 지금은 매매를 하는 게 단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지금 시장을 왜냐면 유럽 시장이 안 빠졌거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만 이상한 시장이에요 지금. 자 유럽 시장 아마 지금 열렸을 겁니다. 지금 열렸을 건데 지금 월요일 날 안 빠지죠? 안 빠져요.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 빠진 거 보면은 과거에서는 유럽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막 종목들이 막 하한가 가고 급락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하나도 안 빠지고 다우존스, 나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빠진 게 없죠.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살짝 올랐고 우리나라 금요일 날 빠질 때에도 하나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을 봐도 약보합이에요. 뭐 급락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만약에 크게 빠질 것 같다면 유럽이 먼저 선수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4% 5% 빠진단 말이에요. 유럽 시장이. 근데 안 빠져요. 그냥 우리나라만 이래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이틀 동안 빠졌는데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많이 어느 정도 올라간 부분들을 그냥 회귀시켜주는 정도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전고점도 돌파 못하고 했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알아서 또 다시 또 올라갈 것 같고 일본 시장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은 안 빠집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혼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흐름. 그래서 지금 더욱더 차별화가 나오고 힘든 상황인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흔들리면은 우리나라 혼자만 이렇게 빠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단타가 되는 장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게 넘어가면은 좀 더 매매하기가 좀 더 쉬웠을 건데 미국 시장 나스닥이죠. 여기를 넘어가면 좀 더 쉬웠을 건데 여기를 넘어가면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IT의 큰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과의 지금 24일부터 27일까지죠. 28일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그걸 앞두고 좀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안 좋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여기를 돌파를 하면 좀 더 움직이는 게 좀 편할 텐데 돌파를 안 해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일정이 발표가 이제 곧 빅테크 기업들 일정이 이제 계속 있을 예정이라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자, 그럼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일로 밑으로 떨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이 빠져도요, 미국 시장은 자기 갈 길 갈 거거든요. 유럽 시장도 자기 갈 길 잘 가잖아요, 신고가로. 그럼 미국 시장도 여기 추세, 여기 저점에 추세를 대고 61선 추세도 마찬가지고 내려와도 얘네들은 내려와도 우리나라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일본 시장 눈치 보고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미국 시장은 웬만하면 눈치 안 봐요. 만약에 아시아 시장,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다 부도가 나서 다 망하게 생겼다. 뭐 이런 큰 악재가 있으면 미국 시장도 떨어질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면 떨어질 수 있는데 뭐 그런 큰 악재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미국 시장은 일본 시장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시장 떨어진다고 눈치 안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자기네들 갈 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상승 추세대에 맞춰가지고 가는 겁니다. 요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떨어져봤자 다시 올라가고 떨어져봤자 다시 올라가고 우상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지금 어렵게, 일부러 어렵게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일부러 길을 꼬아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데 어차피 우상방으로 가긴 할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느냐. 일단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일단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기사와 그다음에 지금 B2,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무지막지하게 늘었다라는 기사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그걸 어떻게 해도 털고 싶은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러시아의 관계, 지금 외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냉랭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피해주들이 나오면서 지금 중국 소비주들이 금요일 날도 급락을 했고 오늘도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세력들한테는 이게 좋은 이슈거리,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씹을거리가 되면서 그렇게 해서 공포를 주고 흔들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아직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고 강한 흐름들 보여주지 않고 빠지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흔들어 놓는 좀 느낌이 좀 강한데 근데 과거에서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미국 시장이 우상방으로 가면 많이 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또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움직이게 될 때는 또 움직일 텐데 근데 그게 도대체 언제냐?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겁니다. 그거는 세력들이 생각을 아주 바로잡고 이때서부터 가겠다. 미국 시장 따라가겠다. 그때서부터인데 그게 내일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제일 좋은 거는 단타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이슈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자동차 기업이 실적이 무지하게 좋다더라. 아니면은 기계주들 실적이 좋다더라면 태양광 실적이 좋다더라. 어쨌든 미국에서 뭔가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 속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서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 IRA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지를 준다든지 풀어준다라든지 그렇게 호재가 돼서 우리나라 해석을 했을 때에서 이 정도면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면서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아침에 움직이는 종목을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슈가 나올 때에서 그 움직이는 종목을 단타를 치는 거는 일단 좋게 본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을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상담 못한 부분들하고 시장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 점수는요, 65점 양입니다. 매수 포인트도 65점 양. 그러니까 수미 양가, 양하고 가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안 좋은 거겠네. 맞아요.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태양광 섹터는 좋아요. 80.5.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쉬운 게 예전에서는 월화수목 금요일 날 장 끝나고 3시 반에 매일같이 시장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점수는요 85점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차트를 한번 봐봐요. 차트를 보면 잠깐 한 번 더 보면은 지난주 24일이니까 17일이죠. 17일 날 월요일 날 차트를 보면 이건 장이 좋은 거예요. 안 빠지잖아요. 이게 월요일 날 모습이 이겁니다. 17일 날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우리나라 시장 점수가 85점이었습니다. 근데 수요일서부터 점수가 어떻게 된 거야? 애매해진 거죠. 80점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게 목요일 날인데 이때서부터
70점, 뭐 75점 떨어진 거고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렇게 떨어지면서부터 해서 70점, 65점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떨어져 버렸으니까 65점, 60점까지는 좀 과하고 65점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장 끝나고 나서 시장 점수를 얘기해 주면서 시장이 지금 5일설 이탈이 됐습니다. 점수가 지금 깎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알아듣기가 쉬운데 아쉽게도 이 방송은 월요일 하고 화요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점수가 확 깎였죠. 그러니까 수목 금요일 날 방송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서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계속 이렇게 장 끝나고 시장 점수를 얘기해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대응하기 편하게 시장 점수로 이 느낌을 전달했다면 지금은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한다라는 거. 월요일 화요일 방송이라도 열심히 보시라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은 65점입니다. 조만간에 양봉이 뜨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양봉이 떠야 되는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한 번 더 흔들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막 추가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단타만 유리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단타만 하다가 시장이 양봉이 뜨면 그때서부터는 좀 더 쉬운 매매가 됩니다. 그때도 뭐 단타에서 단기 매매를 또 하면 되는데 좀 더 쉽고 먹을 폭이 커지려면 이렇게 양봉이 떠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신성 ENG부터 보겠습니다. 신성 ENG 사실 신성 ENG는 4월 며칠 날 4월 3일 날에 표적 종목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태양광 플러스 반도체 장비주로 드렸던 건데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태양광 이슈가 그렇죠? 태양광 이슈가 지금 아침서부터 강하게 움직이면서 먼저 움직였던 거는 사실 신성ENG는 아니었던 것 같고 KC코트렐이 강하게 먼저 움직이고 장중에 상한가도 들어갔고 아마 오늘 장 마감에서도 상한가로 마무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대해서 추진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움직였는데 사실 이 과거에서도 온실가스를 뭐 제로로 뭐 몇 년도까지 제로로 하자 뭐 이러면서 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제 그러한 얘기들인데 한동안 얘기 나오다가 되게 시끌시끌하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갑자기 얘기가 사라졌다가 또다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40년도까지 제로로 가깝게 하는 게 이번에 뭐 규칙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첫 조치가 된다라고 뭐 전해지면서 이제 관련된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관련주들 이렇게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근데 오늘 제가 봤는데 온실가스 관련주로 움직인 거는 거의 없고요. 다 태양광 위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애들은 강하게 움직인 게 되게 많은데 온실가스로 움직인 거는 캐시코트렐 마찬가지 태양광 섹터도 같이 겹칩니다. 근데 에코프로, 그린케미칼, 그러니까 그린케미칼 2% 움직이고요. 에코프로 이거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들어가거든요. 2차 전지도 있지만 이거 4%. 그러니까 캐시코트렐 29%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약보합이나 음봉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로 보게 되면은 캐시코트렐, 신성ENG, KC그린홀딩스,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KCC, 뭐 G2 파워 뭐 등등 종목들이 이쪽은 되게 강해요. 29%, 15%, 14%, 9%, 5%. 그러니까 이슈로 움직였다는 거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으로 움직였는데 더 강하게 움직인 거는 온실가스보다는 태양광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또 이제 이슈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 출마를 위해서 내일 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뭐 면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를 하겠죠. 그 가운데에서 좀 중복이 되는데 어쨌든 재선 출마를 위해서 내일 발표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풍력주하고 태양광 섹터들이 그래서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좀 더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은 좀 신성ENG 오늘 좀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뽑았는데 내일 발표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쫓아가면은 좀 안 되는 자리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닥권역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던 이유도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제 내일서부터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부담이 되죠. 거기다 시장도 지금 테마가 하나가 꾸준히 착실하게 계속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전에 에코프로 움직이듯이 코스모하고 움직이듯이 계속 꾸준히 움직이면은 정말 좋을 텐데 요즘에 테마주들이 원전 테마주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다 빠지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화장품주도요. 지지난주인가 그때 갑자기 강하게 막 움직였었어요. 화장품주들이. 근데 지금
아주 급락을 하고 있죠. 물론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일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신규 매수는 금하시고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차익 실하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신성이엔지 말고 지금 캐시코트렐 이게 다 태양광 섹터인데 이거 상한가 같고요. 마찬가지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내일도 이슈가 한 번 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뭐 연설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은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지만 쫓아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게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기 전에서는 약간 불나방 기법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게 수익이 괜찮았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 그다음에 공개 방송에 했을 때에서 거기 있는 분들 이제 종목들이 상담하다 보면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잡아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왜냐면 그게 불나방 기법이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장이 지난주 화요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강한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불나방 기법이 되게 잘 맞았습니다. 가는 게 계속 가요. 차별화 장세.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올해 신고가를 가고 있고 미국도 조만간에 돌파할 거고 계속 상승해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요 느낌에서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어땠어요? 코스닥이 900을 돌파한 상태에서 고점에서 계속 떠 있으니까 테마주들이 강한 놈들이 계속 떴죠. 물론 지금은 3일 정도를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급등했던 종목이 죄다 지금 흔들리고 뭐 난리도 아닌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했던 사람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탔더니 큰 수익이 막 나고 그랬다면 지금은 참 애매해요. 시장이 양봉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불나방 매매 기법은 잠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캐시코트렐부터 해가지고 이쪽 관련주들 KCC도 마찬가지고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이제 태양광 섹터들 OCI도 아침에 움직이는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 다른 애들 빠진 거에 비하면 오늘 수익 난 게 어디예요? 올라가는 게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서 S에너지를 방송에서 추천하겠는데 이미 3% 달성은 했어요. 잠깐 움직였죠. 근데 워낙 바닥에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태양광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만약에 내일 이쪽이 강하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혹시나 모르게 이쪽 애들이 태양광이 무지막지하게 또다시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가는 게 2개가 있거나 아니면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로 단타를 칠 수 있는 쪽은 풍력주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풍력주는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물론 좀 올라가 있는 대명에너지도 있는데 대명에너지 조금 올라가 있죠. 완전 바닥은 아니고 그리고 뭐 풍력주의 유니슨 같은 것도 있고 뭐 CS 윈드도 있고 뭐 CS 베어링도 있고 뭐 있기는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먼저 조금 움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태양광만 움직였는데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 만약에 태양광이 한 번 더 달리면서 KC코트렐이 또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S에너지가 뭐 25%를 폭등을 하고 KCC가 또 상한가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에서는 풍력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입니다. 매매. 들어갔다 수익 나면 파세요 그냥. 언제까지? 미국 시장이 넘어가거나 시장이 좀 더 안정화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매매로서는 참 괜찮은 장인데 시장이 안정하게 되려면 이따 공개방송 들어오세요. 안정화된다라는 느낌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일 때는 뭔가 테마가 강하게 움직인다. 글로 쏠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메뚜기 때처럼 여러분들이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메뚜기채처럼 콱 가갖고 거기 있는 거 싹 다 쓸어먹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밭이 쑥대밭이 되죠. 미국의 영화들 보면 나오잖아요. 메뚜기 떼가 확 와갖고 막 옥수수밭을 다 먹어치운 다음에 다 도망가면 다 쑥대밭이 되고 이런 것처럼 벼농사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간 그런 것처럼 확 들어갔다가 먹으면 튀어나오고 또 뭐가 또 몰이 되면 또 먹고 튀어나오고 지금은 그것만 가능합니다. 왜? 시장이 지금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매매가 더 쉬워요. 이렇게 어렵게 메뚜기 때처럼 매매 안 해도 됩니다. 아직은 그렇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인데요. 이거는 좋아서 갖고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는 덜 빠졌어요. 이게 지수 관련해서 덜 빠졌는데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다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반도체 섹터들이. 이게 빠진 이유가 지금 미국이 중국의 그러니까 그 마이크론을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마이크론을 제재를 하면 중국이 좀 타격을 받겠죠. 그러면 기사에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너네들도 대체 물량을 판매를 하지 말아라.
라고 자제를 해라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마이크론이 이제 그게 못 팔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동맹국한테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근데 왜 우리나라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너네들도 거기다가 물량 대지 말아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말이 요구지만 하여튼간 이것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해서 공급 부족이 발생을 해도 한국 반도체가 그 공백을 메우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이게 또 기사가 또 나온 게 이거는 또 주미대사관에서는 또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사실 확인이 뭐 100% 완벽하게 됐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빠졌는데 이번 방미 일정 속에서 지금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 가갖고 지금 뭔가 협상을 하고 간 거니까 만약에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갑자기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그 부분들에 빠졌으니까 갑자기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시간 많이 없지만 뭐 잠깐 종목을 몇 가를 보면은 일단 저는 나쁘게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차트가 망가지질 않았고요. 수급이 괜찮습니다. 기관들도 뭐 사모펀드도 외국인이 뭐 50만 주 팔긴 했지만 일단 수급이 좋기 때문에 주식은 수급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이게 수급이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도 샀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의 힘을 봐서는 쟤네들이 그 얘기를 모르진 않을 텐데 그래도 샀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좀 좋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 그래서 뭐 오늘 다 빠졌어요. 뭐 주성엔지니어링, DB하이텍서부터 해서 싸그리 지금 다 지금 뭐 장난 아니죠 지금 뭐 한미반도체, 미래반도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뭐 얘는 6% 빠졌고 어떤 건 뭐 5% 빠지고 어떤 건 4% 빠지고 뭐 하나마터리얼즈부터 해서 죄다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수급을 봐서는 수급이 개인들이 막 무지막지하게 사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열심히 던지고 있고 기관이 사거나 연기금이 사거나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는 건 수급의 힘은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요. 지구가 멸망을 해도 기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있으면 저는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성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구가 멸망을 하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수급의 힘은 그만큼 강하다. 이게 약간 비약적인 얘기죠. 좀 과장한 얘기니까 그냥 고지것들을 믿지 마세요. 그만큼 시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의 힘은 어떤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으니까 뭔가 실마리가 풀리게 되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예측만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빠르게 몇 개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다한 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1시간 동안 김연 아나운서랑 같이 상담을 진행을 할 거니까 노란톡방에서 좀 이따가 유튜브 링크를 드리면 글로 들어오셔갖고 또 다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17,500원의 비중은 5%라고 6063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17,500원이면 일단 수익이시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자, 이거는 내일도 시장을 확인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본격적인 일정은 26일서부터거든요. 내일보다 26일서부터 이기는 한데 만약에 내일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저점이 깨진다. 그럼 일단 차익 실현을 하세요. 근데 안 깨진다. 그럼 버티세요 그냥.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이 기기가 얼마냐면 19,6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꼬리 저점은 570원인데 600원으로 보세요. 19,600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를 깨지면은 잠깐 뭐 절반이라도 덜어놨다가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사면 됩니다. 밀리면 또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직 이렇게 우상향의 추세가 있고 미국, 유럽 시장 박살 안 나고 그냥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눌렸다가 또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박스권 조정장. 반등 주면 박스권 반등장.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장이 있는 거지 하락장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정 시에는 다시 재매수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심텍 38,500원의 비중은 40%. 비중이 좀 많으신데 지금 반도체주들이 계속 지금 며칠째 빠지고 있거든요. 3372번님께 질문 주신 거 38,500원.
자,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안 되고요. 지금 반도체주들이 왜 떨어진지 얘기해 드렸죠. 미국에서 한국이 중국한테 팔지 말래요.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풀려야 돼요. 좋은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전저점 자리 24,950원이 안 깨지면 일단 보유를 하시고 조만간에 좋은 얘기가 나와서 다시 그 풀리는 얘기들이 나오면 다시 반등 줄 때 그때는 추가 매수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은 요까지 하고 지금 상담 많이 못했죠. 그래서 이따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상담은 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고 시장은 어차피 매매장입니다.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지는 게 정상인 거고 자, 그럼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화요일 7시 돈워리 스탁을 맡게 된 박중혁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시장의 주요 이슈와 또 증시 점검, 무엇보다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또 그 안에서는 저 박중혁의 비법 강의, 교육 시간을 또 마련하면서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는 또 오늘의 특급 종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좋은 시간 되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돌이켜보면 코스피 증시는 2023년도 올해 들어서 15%를 상승한 이후에 최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2%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 34%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34%까지 상승했다가 고점 대비 약 6% 정도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2, 3일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증시 하락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셨거나 또 증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흔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34% 상승했다가 고점 대비 약 6% 정도 빠졌습니다. 그 말이 즉슨
약 3분의 1 또는 4분의 1도 빠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 기술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가격 조정, 뭐 좀 때가 됐으니까 좀 조정이 나온 것이지, 그리고 그 조정이 나왔으니까 좀 어떤 이유를 또 거기서 살펴보자면 이번 주에 이제 국내 뭐 내일은 이제 현대차 그룹의 기아, 현대차 그룹의 실적 발표, 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번 주에 시가총액 상위 우리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다음 주 5월 초에는 FOMC 금리 인상 여부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모습에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온 걸로 좀 보이고요. 수급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크게 이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고 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종별 차트고요. 잠시만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지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약간의 이제 비석형, 고점에서 비석형 혹은 이제 상투형이 나오면 좀 방향 전환 할 수 있는 어떤 그 캔들이 지난주 수요일에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 이렇게 이제 사면서 하락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만 놓고 본다면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위협당할 수도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노란 톡방에도 4월 20일 개장 전에 코스닥 지수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거기에 좀 우리가 유념하고 대비하자라고 또 투자 전략의 팁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6% 정도, 고점 대비 6% 하락한 거는 그렇게 크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위협당할 정도, 무서울 정도, 어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냥 상승하는 흐름 중에 34%가 상승을 했습니다. 34%가 상승을 하고 잠깐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온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 구간하고 좀 어떤 맞물리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곧 시장은 또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전고점 4월 19일에 상투가 나왔었던 고점, 비석형이 나왔던 고점 913.97을 돌파할 것이냐, 또 돌파하지 않을 것이냐,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평소에 눈여겨봤던 종목들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시 투자 전략뿐 아니라 또 종목 추천과 중간중간에 제가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점검도 해드리고 좀 디테일한 리딩을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아래 나오시죠? 샵 0082 이쪽으로 또 혹은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으로 오셔서 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담은 이제 전화라든가 문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의뢰해 주시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니코 12,900원.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문자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원활하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코고요. 매수가는 12,900원, 비중은 51%네요. 50%면 50%지 51%는 뭘까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바라볼 때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해당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또 최근의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기술적 차트 분석을 좀 결합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HTS나 뭐 핸드폰의 MTS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제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 단순히 종목 상담이 아니라 종목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 종목을 바라봤을 때
또 파헤치는 시간,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바라볼 때 어떠한 틀로 가지고 보는지 뭐 다는 안 되겠지만 좀 일부는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투자 전략 팁을 좀 드리면서 상담을 이어가고 또 그 가운데 비법 강의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코는 2월 하반기죠. 2월 하순이죠. 2월 하순에서 3월 초까지 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도 현재가 창이 있을 겁니다. 현재가 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쭉 뭐 미코는 어떠한 회사고 이제 저는 뭐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경우 자기가 매수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시장 가서 콩나물 하나만 사더라도 또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만 사더라도 다 여기저기 따져보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 제가 종목 상담을 할 적에는 좀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체크를 해보고 또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코라는 건 반도체 이제 디스플레이용 장비 업체고 최근에 이슈를 좀 빠르게 본다면 자 여기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반도체 이슈, 그러니까 최근 2월 하순경에서 3월 초까지 그 삼성전자로 인해서 이제 이슈를 통해서 상승했던 부분이고 이 하락한 부분은 특히 이제 여기 장대 음봉이 나왔던 지점 있죠. 여기는 왜 하락을 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도 현재 가청의 뉴스를 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투자 주요 한기 종목 지정소 그 전에 감사 보고서 제출을 지연했다. 이 소식에 인해서 자, 이날이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 날이죠. 그래서 이날 하락을 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이 첫 스타트했던 7,700원이 있겠죠. 이 7,700원이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아직까지는 이 종목은 그래도 견딜만 하고 또 이어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좀 걱정이 되고 좀 우려스러울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나온다면입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내일부터 바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이 하단부 약 7,700원 내지는 7,000 지금 이제 9,000원이니까요. 7,700원의 후반 8,000원 구간까지 오는지 온다면 또 어떠한 흐름을 가지면서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또 이어가 추가 매수를 하든 뭐 비중 축소를 하든 뭐 그다음 전략을 좀 펼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비중 축소를 한다던가 하기에는 내일 또 급반동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자니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이어갈 때도 제가 말을 안 하면 또 방송 사고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어가면서 중간중간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실적, 최근 5년 동안의 실적은 크게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작년, 재작년의 경우는 또 매출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좋았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에서 좀 적자가 나왔을 뿐이지 크게 우려스러운 점은 없었고 다만 왜 이렇게 갑자기 밀렸느냐 뭐 반도체가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도 있지만 해당 종목의 경우는 앞서 같이 저랑 체크했었던 이거죠.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투자의 어떤 투자 심리를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좀 내려온 것 같으니까요. 추후에 내려온다면 지금 말씀드린 약 8,000원에서 7,700원 하단부, 8,000원 중반, 7,700원 또 올라간다면 자, 올라간다면 이 구름대가 보이실 겁니다. 이 구름대 상단이 또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홀딩보다는 지금 현장은 견디시고요. 반등 시 그 크게 좀 장대 양봉, 요 하락했던 요 봉까지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주고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또 남은 물량으로 추가 상승을 보면 되는 거니까요. 예, 무조건적으로 홀딩 수익 외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일단 기다려보고 내려와도 기다려보고 내려온 이후에 턴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또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내일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약 한 10,000원 중반에서 11,000원. 또 12,000원대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12,900원 단가가 좀 너무너무 고점이고 애매합니다. 그런데 또 가격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예, 뭐 일격을 맞으신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다 결과론적이니까요. 다만 이제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 그것이 좀 안타까울 뿐인데 자, 뭐 다음 투자에서는 또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이어가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일단 견뎌보자. 견뎌보고 반등 시 이 중요했던 3월 31일 요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좀 소화될 것인지 또는 하락한다면 요 8,000 중반에서 7,000원 후반까지가 온다면입니다. 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온다면 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 대응을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볼까요? 예, 전화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형테크고요. 네, 구형테크 3,320원에 5%. 4,320원에 4,320원에 비중 3,320원. 예, 4,000. 아, 3,000. 아우 죄송합니다. 네, 3,320원. 네, 네네. 네네, 4,320원에 비중 5%. 자, 그러면 네네. 이제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네. 네. 오늘 뭐 2%는 하락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께서 사신 가격대가 3,300원이면 약 한 네. 10% 매수가 대비 한 10%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많이 좀 불안하세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네. 사서 모아도 될라는데. 아, 네네네네네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네. 뭐 종목마다 상이합니다만 네.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의 완성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겠죠. 네. 전기차 또는 반도체 오늘 뭐 반도체가 또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자동차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우리 구형테크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가져갈 수 있겠느냐 말씀에는 네, 저도 오케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며 또 어디서 내가 매도를 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은 또 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 또 말씀 네. 주시면 제가 함께 하면서 또 교육도 해드리고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자동차 섹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구형테크란 종목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내가 이어가면 어떨까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언제 어디서 매수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시겠죠. 네. 네, 거기 이제 기술적인 스킬이 들어가는데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면. 네, 요 가격대 지금 현재 가격대 이 3,000원 이하에서 2,000원 중반 요 매물대가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 추이를 보고 추가 매수를 이어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예, 매수가 네. 비중 알려주시면 또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예, LNF요. 네. 34만 1,000원에 25%입니다. 34만 1,000원. 33만 1,000원. 34만 1,000원. 네. 예. 비중이요. 25%입니다. 비중 5%요? 네. 예. 네, 25%요. 네. 아, 네. 자, LNF 말씀을 이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면 예. 최근 이제 지난주 아까 제가 서두에도 우리 증시 코스닥 증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좀 하락이 나와서 거기에 맞물려서 좀 조정이 나온 것도 있어요. 어찌 보면
자, LNF는 올해 들어와서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100%가 상승했습니다. 아시죠? 예. 작년 종가 대비 100%가 상승한 종목이에요. 예. 그럼 흔히 말해서 100%가 상승을 했다면 그 이상 더 못 가는 건 아니죠. 더 갈 수는 있는데 상승 다음엔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 지금 뭐 LNF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상승 눌림, 또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이런 식으로 주가라는 것은 파동을 가집니다. 파동을 가지기 때문에 또 LNF의 종목은 최근의 고점 34만 9,500원. 그러니까 지난주 18일, 19일에 이 고점을 좀 탈환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뭐 그 이상으로 추가 상승을 했다면 정말 베스트가 되겠죠. 달리는 말 정말 달릴 수가 있는 건데 뭐 LNF는 그러지 못했고 또 LNF만 못 간 것이 아니라 뭐 에코프로 삼형제 2차 전지 상위 필두부터 코스닥 종목이 좀 조정이 나와서 지금 LNF도 같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 단가가 이제 24만 원대면 일단은 현재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아니 34만 원. 아, 예, 죄송합니다. 34만 원. 그럼 약간 이제 손실 최근에 이 고점을 잡으셨네요. 예. 그래서 한 15% 손실 중이고 비중 25%면 좀 많이 걱정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반등은 나올 텐데요. 내일과 모레 추가적으로 또 반등이 혹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격적으로는 선생님이 매수하신 34~5만 원, 이게 34만 원 있죠. 예. 34만 원과 4월 3일의 고점, 그리고 하단부는 오늘의 지난번 저점 약 28만 원 정도. 지금 보이세요? 이 하단부? 예. 요 가격대 보이세요? 예. 여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흔히 말해 갭이라는 거거든요. 예. 3월 24일 종가 대비 3월 27일 요 구간의 갭이 좀 그러니까 월요일인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에 상승 출발을 강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 갭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냥 우리가 기술적으로 바라볼 때 그 종목이 정말 강하지 않은 이상 그 갭은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8만 원에서 요 날의 종가 26만 8,500원 있죠. 요 구간을 안 오고 내일 반등이 나오면 땡큐고 그렇지 않고 내일 또 내려온다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아셨죠? 예. 그다음 문제는 뭐냐? 그다음 문제는 이제 어쨌든 반등은 나올 텐데 이 34만 원에서 34만 9,500원 고점 구간을 탈환을 하고 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숙제가 되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34만 9,500원 뚫고 갑니다. 선생님 홀딩하시고 강력 밀어붙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다만 하단부 20만 중후반부 한 번 더 밀린다면 26에서 28만 원 구간대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면 선생님 매수가 부근이 34만 원대가 저항이 있으니까요. 이제 내려온다면 한번 내려왔을 때 무조건적인 물타기 추가 매수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의 추이를 보고 좀 기다렸다가 턴을 한다면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고 또 이대로 반등을 한다면 35만 원 뚫고 40만 원 가면 좋죠. 뭐 그거야 두말 하이 없죠. 그렇지. 그러나 좀 그렇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눕거나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분할적으로 좀 매도를 통하고 매도했더니 올라가더라. 아직 남은 물량이 있으니까 그 물량으로 추가 시세를 좀 바라보고 그렇게 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구형테크 종목 상담을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전기차, 지금은 전기차 시대입니다. 물려도 자동차, 반도체 이쪽에 물려 계시면 되는데 그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 배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계속 최근 3년간 각광을 받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2차 전지는 좋을 건데요. 무조건적으로 계속 가는 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은 있기 마련이니까 그 부분에 좀 유념을 하시고 흔히 좀 선생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올라갈 때 분할 매도 이런 관점으로 한번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같은 건 안 해도 되죠? 네? 매도 같은 건 그냥
기다려 보면 된다 이거죠. 네, 지금은 기다리시고요. 이제 다시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올 건데 30만 원 초중반.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는 30만 원 중반을 뚫고 40만 원, 50만 원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 내려오면 분할 매수, 올라가면 분할 매도. 이렇게 한번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 전보구에 첨보, 네, 네. 24만 6천 원입니다. 24만 2천 원. 6천 원이에요. 24만 6천 원. 네, 비중은요? 비중 한 10% 됩니다. 10% 정도. 네. 자, 그럼 첨보 또 이어가 볼게요. 첨보도 일단은 앞서 반도체 2차 전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 섹터는 겹치네요. 그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섹터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매수가 대비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5% 7%가 많이 밀려서 걱정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누구는 5% 7% 괜찮아 이 정도면 더 빠지려면 빠져라 나 더 살 거야 하는 투자자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거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뭐 오늘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 네. 예, 그 보니까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90%인가 뭐 감소가 됐다고. 네. 이게 보니까는 그 후성도 그렇고 제가 그 SKI 테크놀리지라는 네. 종목도 제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도 보니까는 꼭 잠깐 끝나고 네. 공시를 내더라고요. 공시 내면은 매출액이 감소됐다 적자다 네네, 하면 꼭 그 네. 다음 날은 급락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종목도 또 내일 또 이거 급락 맞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또 이어가 볼게요. 이제 네. 그런 어떤 말씀하신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그죠? 뭐 그렇죠. 첨보뿐만 예. 아니라 사실 언급해 주신 SKI 테크놀로지도 최근엔 또 주가 흐름 좋잖아요. 아유, 그런데 저도 매수가가 높아가지고 그러시구나. 물려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물려 있더라도 뭐 2차 전지에 물려 있으면 네,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그어볼까요? 자, 이 하단선 잘 보이세요? 이렇게 네네. 선 보이세요?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방송산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첨보를 플레이 투자하시면서 궁금한 거는 또 제 노란 톡방을 오셔서 문의 주시면 또 얼마든지 제가 중간중간 점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네.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 하반기, 작년 9월 달에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하반기에. 네. 그 네. 지점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어가고는 있는데 그 라인대를 살짝 깼다가 올라가고 지금 오늘도 깼잖아요. 그죠?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단기 매매하시는 사람들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단타, 맞습니다. 장중에 단타나 단기. 약 가령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레인지에서 나는 수익을 챙기겠다. 또는 5에서 10% 빠지면 난 손절하겠다. 그런 어떤 투자 관점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투자자에게는 오늘 위협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좀 중장기적인 안목과 좀 이어가보는 거에 초점을 두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크게 위태로울 건 없다. 오히려 비중 10%면 저는 종목당 비중 15에서 20% 정도까지도 충분히 담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매수가 대비 5에서 7%밖에 안 빠졌어요. 많이 네, 빠진 건가요? 아예 안 빠졌죠. 네. 그러죠. 그러니까 내일이고 모레고 하면 더 여유 있게 빠질 테면 빠져봐라. 뭐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면 한번 말씀 주세요. 그럼 그때 제가 하나하나 또 짚어가면서 언제가 추가 분할 매수가 좀 좋겠느냐 한번 제가 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반도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물려도 2차 전지,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 세 섹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 이제 상이한 흐름, 종목별 이슈가 좀 다르고 종목별 주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좀 스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방송상 계속 자세하게
방송상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예.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예, 제 LX 인터내셔널 비중은 20%고요. 네. 매입가는 36,200원입니다. LX 인터내셔널 매수가는 예, 예. 36,200원, 비중은 예, 20% 맞습니까? 예, 예. 네, 그러면 한번 차트도 같이 보면서 이어가 볼게요. 예, 예. 뭐 최근 36,200원이면 매수가 대비 조금 한 15% 정도 하락하셨네요. 예, 제가 이거 네. 41,000원에 사갖고 처음에 네네. 물타기를 좀 한 거예요. 아, 하셨구나. 예, 예. 예.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20%고. 예. 그래도 이제 제가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하셨으니까 좀 팁을 예, 좀 예. 드리면 이제 예.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타기란 단어보다는 추가 매수.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게 한번 우리가 표현하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왠지 물타기라는 예, 예. 표현은 내가 매수해가지고 내 매수가보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 단가를 희석하기 위해서 물을 넣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죠. 예. 그래서 예, 예. 뭐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나는 추가 매수다. 나는 이 그러죠, LX 예. 인터내셔널을 긍정적으로 스윙 및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주가 추이에 따라서 분할 매수하겠다. 이렇게 한번 예, 예. 투자 관점을 바꿔보신다면 지금 예, 선생님께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이제 4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 여기 요 구간이 되시겠잖아요. 좀 제가 이제 화면상 제대로 좀 짚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12월 달에 샀어요. 12월 그렇죠. 달. 요 정도 예. 사신 것 같아요. 요 정도 예, 사시고 그다음 뭐 추가 매수는 뭐 조금 빠졌으니까 샀겠죠. 요 정도에서. 좀 많이 빠지고 제가 LX 이거를 좀 갖고 있고 싶어서 네네. 그다음에 좀 빠졌을 때 좀 샀어요. 이거 아, 갖고 네네. 있어도 뭐 믿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2차 전지의 핵심, 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니켈과 리튬 쪽에 어떤 사소한 또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엮이면 날아간다는 그 배터리 2차 전지의 LX 인터내셔널도 조금 올랐죠. 뭐 내려갔다가. 또 발도 살짝 담궈 놨고요. 그래서 좀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혹시 선 보이시나요? 예, 예. 아이고 제가 좀 더 크게 해드릴게요. 이 정도. 자, 이제 저항 2022년 9월 15일의 고점과 최근의 고점을 제가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예, 딱 예. 거의 고점 부근 이 선과 선끼리 이었을 때가 흔히 말해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하거든요. 예, 저항. 아래에 있는 건 지지. 아시죠? 예, 예. 모르실 수도 있죠. 모르시면 이제 제 도란 톡방에 오셔서 하나하나 또 배워나가면 됩니다. 흔히 다른 분들이 그래요. 아유, 주식 주린이다. 하나도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죠. 뭐 학교에서 예. 배운 것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알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밟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고점과 고점끼리 이었더니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맞물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파란색 물결이 보이십니까? 파란색 물결. 예, 예. 여기가 이제 또 저항 물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 정확하게 지금 맞물리면서 지금 딱 쉬고 있는 거죠. 보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은 뭐 괜찮고 워낙 하락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저항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증시가 그렇지, 2차 예. 전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또 내려오는 것도 당연하듯이. 그래서 주가는 상승을 하면 조정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하락을 하면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도 좀 안타깝게 1월부터 좀 하락이 나오고는 있었지만 3월 24일에 이 저점 곳에서 쌍바닥, 흔히 말하는 이중바닥, 뭐 좀 예.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짝꿍댕이
이중 바닥이 예. 좀 단기적으로 나오면서 치고 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 뭐 전혀 이거는 저는 뭐 don't worry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얘가 바로 이어가지 이제 이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돌파하는 게 좋겠죠. 예. 네, 그러나 당장 돌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좀 대바닥권에서는 이런 강하게 치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얘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의 매물을 좀 뺏어가고 그다음 뒤늦게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에서 뭐 파란 물결도 있고 제가 그어놓은 저항대에서 걸리고 있듯이 뭐 아주 그냥 교과서적으로 저항을 맞은 거니까 그 말에 즉슨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추가 매수의 관점은 당장 안 가도 좀 기다렸다가 또 전저점이 뭐 이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네, 정말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좀 더 기다렸다가 뭐 한 25,000 여기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네, 예. 지금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이제 여기 예.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고 이래나 저래나 예.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고 여기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선 보이시죠? 대각선. 예. 대각선과 가격적으로는 약 32,000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만 원 초반대, 32,000원에서 34,000원 요 가격대만 소화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일단 저항선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항선이라는 건 뚫으라고 있는 겁니다. 다만 A라는 종목은 바로 뚫기도 하고 B라는 종목은 저항선에서 형님 저 왔습니다.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뚫었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저항 맞고 내려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은 당연한 거니까 다만 해당 종목의 경우는 인사했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밀리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말도 안 되게 쏟아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구간대에서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자리 잘 잡고 원형 바닥형으로 뭐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 유튜브에서 또 신청해 주신 분이 있네요. 예, 3일제약 7,280원. 비중 15% 7,280원 정도. 예. 자, 이번 종목은 3일제약이고 유튜브에 계신 분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최근에 7,280원이면 약간은 좀 수익 구간이시네요. 뭐 최근에 어제 오늘 사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기존에 샀는데 수익이 났다가 다시 가지고 더 좀 상승하기 바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사서 수익 구간을 더 바라보다가 내려왔다가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 어제 오늘 사신 건지는 제가 정확히 이제 파악은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문제 없다. 돈벌이. 다만 최근의 모습들을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꼬리가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좀 많이 있어요. 그죠? 보이시면 그러니까 윗꼬리들이 상당히 있고 또 물론 아랫꼬리도 있죠. 그래서 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치고 가는 데 있어서 윗꼬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내일부터는 윗꼬리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속 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과거의 최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3일제약은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뭐 계속 돌려보면 뭐 적어도 재작년 2021년도 하반기부터 근 2년 동안 올라오면 차익 매물 나오고 그죠? 올라오면 눌리고 올라오면 눌리고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 아닐까. 그러다가 지치고 포기하면 그때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또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온다면 다 팔기보다는 분할로 수익을 챙기면서 한번 또 가져가 보고 또 혹은 내려온다면 이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한번 추이를 살펴보고 자, 가격적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이 맥자리는 8,000원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8,000원 중반에서 9,000원 중반. 그러니까 위로는 8,000 중반에서 9,000원 중반.
아래로는 요 가격이겠죠. 6,000원 중반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7,000원 중반인데 위로는 8,000원 중반에서 9,000원 중반, 아래로는 6,000원 중반 이렇게 한번 레인지를 잡아놓고 그 안에서 좀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한번 또 볼까요? 자, 명신산업이고요. 매수가는 25,000원이시고요. 야, 비중 50%. 자, 제가 이제 우선 거는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중간중간 웃는 건, 야, 비중 50% 우리 투자자분께서 운영하는 자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비중 뭐 51%, 50% 혹은 그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오히려 투자도 이렇게 하셔야 또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뭐 전문가들이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중 관리, 이 포트 관리를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은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부분은 시장이라는 게 100%가 없기 때문에 또 시장이 매일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이 있고요. 또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저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중 50% 비중 많이 때리는 건 이제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좀 리스크, 좀 부담이 오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하자는 측면으로 좀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명신산업, 자동차 계속 말씀드리면 자동차, 반도체 저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저는 맑음, 해맑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종목마다 좀 상이하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명신산업은 전기차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요. 다만 지금 가격대에서 좀 보유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좀 응아리가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뭐 크게 문제 없다. 홀딩 하셔서 25,000원 매수가 부근 또는 2만 초반대 2만 원 다시 한번 올라가면 2만 원 초중반이 어떤 맥자리가 되니까요. 그 구간에서 추이를 보고 내가 분할 매도를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어금니 꽉 깨물고 이어갈 것이냐 그때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문의가 있으시면 제 노론톡방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 저녁 7시에 돈오리스타 저 박준혁이 진행하니까 모두들 본방 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특급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급 종목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물려도 자동차 반도체. 그럼 그 자동차 안에 2차 전지나 또는 뭐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뭐 이런 것도 혹은 전장 부품 다 포함이 될 겁니다. 2010년대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시대가 있었다면 2020년대는 전기차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 안에서 우리가 또 투자할 수 있는 철을 발판 삼아서 가면 지금 어떤 단기 과정 속에서 잠깐 쉬어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내가 매수하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매수하고서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 과정 속에 가격 조정이 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특급 종목은 거기에 맞물린 자동차 섹터가 되겠고요. 종목은 현대위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그룹에서 2030년도까지 24조를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고 글로벌 전기차 탑3 안에 도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현대위아도 4월 11일 내 거래량 동반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도 장중에 이 정도까지 올라올 줄이야 싶을 정도로 상승이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 또 가격 조정도 오는 거고 또 최근에 IRA 이슈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좀 쉬어갔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섹터에 좀 눌림 정도로 보셔야지 IRA의 자동차
보조를 못 받는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IRA에서 조금이라도 득을 봤으면 좋았겠지만 뭐 그건 아쉽지만 대신에 상업용 리스 차량에서는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에서는 과거에 현대 상업용 리스 차량이 비중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아쉽지만 그래도 낫배드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가운데 제가 오늘 특급 종목 뽑아온 종목은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앞으로 제 노론톡방에 오셔가지고 단순히 종목 우리가 코너 특성상 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매도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제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점검해드리고 또 디테일 리딩 해드리니까요. 하나하나 같이 나아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급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돈워리 스탁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